인간관계의 기술 32번째 이야기는 충고나 조언은 함부로 하지 마라입니다. 친구로서 충고하겠는데,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하겠는데, 이렇게 전제한 뒤 정색한 얼굴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착하고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좀 똑똑하고 출세께나 했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돈 좀 벌고 전문직을 얻어 남보다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교만하거나 고루한 정신의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원역이 양약고구란 말이 있습니다. 2200여 년 전 중국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할 때 나온 말입니다. 극악무도한 진시황이 죽자 중원 곳곳에서 진나라 타도를 외치는 군웅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나온 두 사내가 항우와 유방입니다. 이 둘 중 진나라 도읍 함양에 먼저 입성한 것은 저작거리 왈패 출신의 유방입니다. 함양 궁중에는 온갖 보물과 아름다운 궁녀들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분별심을 잃은 유방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퇴행적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장수 번쾌가 지금 그럴 때냐 라며 유방을 탓했으나 유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책사 장량이 재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가 무도했기 때문에 패공 같은 일개 서민이 도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무는 잔적을 소탕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공은 벌써 보물과 미색에 현혹되어 있으니 이는 하나라 패주 거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로운 법입니다. 부디 번쾌의 간언을 새겨 들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번뜩 정신을 차리고 왕궁을 물러났습니다. 번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군을 질타했고, 장량은 아주 적절한 순간에 번쾌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실린 이 이야기는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양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옛날부터 말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옛날부터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충고를 받으면 귀가 거슬리고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뒤틀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친구로서 내지는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의 이면에는 싸늘한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하는 자의 교만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충고가 생각처럼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효과를 불러오기 쉬운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심에서 나오는 충고나 비판은 무조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대부분은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진지한 얼굴로 충고의 말문을 엽니다. 그런 진지함에 상대방은 일견수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외부 요소들이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는 순수함이 쉽게 먹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경험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해도 대과가 아닐 것입니다. 충고나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 마지막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줄 각오, 최악의 경우에는 모가지를 내놓을 각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일종의 비평으로 끝나고 맙니다. 비평은 비난의 변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단 한 번이라도 반발을 한다면 사귐은 그것으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허상 속에서 진정한 이해를 찾아내고 거기서 소중한 인간적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제술입니다. 믿음을 상대방의 가슴 속에 심어두는 교제만이 사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순진한 로맨티스트에 불과합니다. 다시 중국 역사책을 펴보겠습니다. 당나라 이세왕제는 이세민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연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태자인 형 이건성을 직접 활로 쏘아 죽이고 황위에 오른 냉혈한입니다. 이건성의 신복 중에 위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자 이건성에게 이세민을 얼른 죽여야 화를 면할 수 있다고 간언했으나 이건성이 머뭇거리는 사이 동생에게 당하고 맙니다. 실권을 장악한 이세민은 위증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중용하며 형님에게 했던 대로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기탄 없이 의견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위증은 이세민의 잘못된 결정을 낱낱이 지적하며 때로는 매우 직설적인 방식으로 충고를 합니다. 이세민은 위증의 충고를 대체로 존중했으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위증의 도전적인 간언의 분노를 사, 저 자를 당장 참아라 라고 말한 뒤 바로 명을 거두어들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증이 아슬아슬한 간언을 하고도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뛰어난 능력입니다. 위증은 위기 때마다 정확한 정책을 건의했고 그의 판단은 늘 적중했습니다. 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이세민은 위증의 조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이세민과 위증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군신관계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것은 실력을 바탕으로 한 신하의 과감한 조언과 그것을 알아보는 왕의 능력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유스럽고 어색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뼈가 있고 거스러미가 있는 말은 실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사라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산만해졌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 웬만하면 충고나 조언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겠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2. 상사에게 충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력을 갖췄다면 할 수도 있으나 직을 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3. 타이밍이 적절한지 생각하라.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어떠한 이야기도 부담이 된다. 4.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라.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는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5. 자율성을 존중하라. 충고는 하나의 의견일 뿐임을 강조하고 결정은 스스로 내리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